안녕하세요. 꼼꼼히 다시 보는 레빗 MEP 패밀리 만들기의 SCK 전재우 매니저입니다. 패밀리 만들기 기초 2화인데요. 이번 2화에서는 앞서서 만들었던 소화전을 기본으로 해서 소화전의 커넥터를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그리고 한 패밀리 안에서 매개 변수를 이용을 해서 가시성을 조정하거나 화면에 보여지는 것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 것이고, MEP 패밀리 같은 경우에는 MEP 요소가 이 패밀리에 연결되는 것들이 많이 중요한데요. 그 연결되는 위치를 커넥터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만들었던 소화전에 커넥터를 달아서 기존의 MEP 요소들이 어떻게 이 패밀리에 연결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히 다시 보는 레빗 MEP 패밀리 만들기 2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편에서는 저희가 이제 앞서서 배웠었던 패밀리 작성 기초에 이어서 소화전 모델을 가지고 커넥터를 달아보고, 그리고 가시성 조절을 해보는 것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앞서서 이제 보이드로 만들었었던 그 영역에다가 이제 파이프 커넥터를 작성을 해보고, 타입에 따라서 가시성을 설정을 해볼 거예요. 저희가 타입에 따른 가시성을 총 지금 3가지 정도로 알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 소화전 패밀리 하나를 가지고 그냥 양쪽에 가는 다리가 있는 타입이랑 이제 전체적으로 통 스탠드에 올라가 있는 타입, 그리고 벽부용에 사용하기 위해서 다리가 없는 타입,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할 거라서 그 다리 부분이 이제 저희가 만들었던 블렌드 다리만 있는 거랑 통으로 돼 있는 스탠드가 있는 거, 그리고 둘 다 보이지 않는 거, 이렇게 해서 3가지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스턴스 패밀리를 통해서 이제 객체별로 이 도어가 오프닝 되는 거를 또 조절을 해볼 거고, 타입에 따라서 가시성이 변화가 되는 거를 보려고 합니다.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다리가 있는 것, 다리가 통으로 되어 있는 것, 그리고 벽부형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저희가 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상세도에서 이 소화전이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 이 가시성이 달라지는 것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상세도가 낮을 때, 그리고 상세도가 중간이나 높을 때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레빗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레빗에서 실제로 이제 어떻게 커넥터와 가시성 조절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에 이 형태까지는 저희가 작성을 했었고요. 여기에다가 일단 추가적으로 더 설치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 다리가 있는 레그 타입인 경우가 있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막혀 있는 스탠드 타입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밑에 이 다리가 아닌 스탠드 부분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평면도에서 작업을 진행하게 될 거고요. 여기서 돌출 기능을 작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사이즈가 뭐 함이랑 마찬가지로 사이즈가 크게 바뀌어야 된다 라고 하시면은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구속을 주셔도 되지만, 사실 이제 소화전 함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딱히 구속을 진행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이 친구의 높이는 어차피 다리 높이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번 시간에 했던 대로 돌출 끝에 매개 변수 연관을 다리 높이로 해서 돌출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러면 3D 화면에서 봤을 때 스탠드형이 있고 레그가 있는 형상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돌출이 2개가 지금 겹쳐서 보이는 형태인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해두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저번 시간에 커넥터가 설치될 위치를 미리 뚫어뒀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뚫어둔 이유가 이제 뭐 이쁘게 보이려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커넥터 같은 경우는 이제 설치했을 때 해당 면의 중심에 생기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2군데의 위치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시로 커넥터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이 저렇게 보이드 구멍이 없으면은 면이 그냥 하나의 면이기 때문에 면 중심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만 달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위치도 조정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조정이 가능한 면을 가진 보이드를 별도로 만들어 둔 겁니다. 네. 그래서 파이프 커넥터를 소화전 옆면에 설치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해당 면의 중심에 생기게 되고요. 네. 이 친구는 아무리 움직이려고 해도 이제 가운데 고정이 돼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저희는 나중에 이제 이 친구를 뭐
약간 낮게도 설치해보고 높게도 설치해보고 할 거기 때문에 네. 조절이 돼야 되는데 조절이 되지 않아서 이 친구는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작성해서 파이프 커넥터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래서 아까 뚫어둔 보이드 면에 갖다 대면은 면이라고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 면에 선택을 해주시고요. 위쪽도 선택해 주시면 해당 면에 커넥터가 설치되게 됩니다. 저희가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40, 위쪽은 25 이렇게 됐었는데 네. 지금 보시면은 이 친구는 지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계산을 해서 넣어 주셔도 되고 이 친구 맨 처음에 만들 때 아예 커넥터의 개념 자체를 반지름으로 잡겠다 하면은 이제 반지름으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설정 같은 경우에는 패밀리 카테고리 및 파라미터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라운드 커넥터 디멘전이 유즈 다이아미터로 되어 있는데 이 친구를 유즈 라디우스로 변경하게 되면은 지금 라디우스로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지름으로 바뀌었네요. 네. 그래서 선택하시고 이 반지름을 저희가 아까 작성했던 대로 동일하게 맞춰주시면은 굳이 뭐 곱하기 2 한다거나 할 필요 없이 동일한 사이즈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아까보다 보기가 훨씬 깔끔해졌네요. 네네. 이제 저희가 이 소화전함을 나중에 이 둘 다 없는 타입도 만들어 보게 될 건데 그쵸.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문제점은 항상 이 패밀리를 불러왔을 때 이 함이 이 다리 높이만큼 떠 있게 된다는 문제점이 생겨요. 네. 그래서 이 다리들이 없을 때는 이 친구가 아래로 내려와야 이제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때 이제 좀 더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소화전이 바닥에서 500 떨어져 있다라는 지시사항이 있을 때 그냥 프로젝트 파일에서 500이라고 입력하고 싶은데 이 친구는 이미 300이 떠 있기 때문에 그쵸. 프로젝트 파일에서는 또 계산해서 200 이렇게 입력해야 500에 맞는 높이에 설치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작업을 해주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거에 대한 속성 정보들은 저번 시간에 다 만들어 뒀기 때문에 이제 요 바텀이라는 속성 정보를 0으로 내려보겠습니다. 네. 0으로 내리게 됐을 때 지금 겹쳐서 잘 보이진 않지만 지금 아랫부분만 드러나고 윗부분은 따라오지 않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윗부분도 저희는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약간 손을 봐주려고 합니다. 추가로 속성 정보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판넬 높이라고 해서 만들었고요. 이 소화전 함의 전체 높이는 1200이기 때문에 네. 1200으로 수정을 해주시고요. 이 친구 같은 이제 그리고 이 상단이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사실 판넬 높이 더하기 하단 높이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상단의 높이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상단 높이는 직접 입력받는 게 아니라 파넬 하이트랑 바텀에 따라서 계산돼서 이제 들어가는 게 되는 거네요. 예예. 그래서 이대로 적용해 보시면은 윗부분이 따라와서 1200함이 그대로 반영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이제 높이가 이제 바텀에 맞춰서 딱 고정이 되게 됐는데 이제 모델선으로 그렸던 거랑 일부 객체들이 이제 따라오지 못하는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요소들이 제대로 따라오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아까 저희가 1편에서 했을 때 이 친구들한테 전부 사이즈에 대한 데이터를 줬는데 제대로 따라오지 않는 이유는 저희가 이 친구들한테 구속을 준 조건은 이 참조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 떨어진 으로 줬는데 이 형상 자체는 참조 평면에다가 높낮이를 준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준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참조 평면들에게 레이블을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친구는 0이 되면 혹시 에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300만큼 되돌려 주시고 그래서
요 300이라는 친구는 저희가 바텀으로 쓸 거고요. 그리고 1200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만든 판넬 높이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바텀을 0으로 내리면 이제 나머지 요소들이 잘 따라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잘 따라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론트 뷰에서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주시고요. 방금 봤을 때 이 소화전이라는 이름, 요 글씨가 텍스트가 따라오지 않는 그런 형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요 문이 열리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형상을 만들 거기 때문에 프론트 뷰에서 참조평면을 몇 개 더 만들어 주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저희가 텍스트도 같이 조절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면서 이제 문이 열리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몇 가지 참조 평면을 더 추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 문의 높이에 해당하는 참조 평면들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서는 이 소화전이라는 글씨가 이 가운데 있는 큰 문의 중심에 있었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추가해 놓은 참조평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동일하게 치수선을 바텀에서 아랫면까지 그리고 두 번째 선에서 문 높이 그리고 여기도 하나 더 찍어주고요. 마지막 문 높이까지 작성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친구는 항상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서 처음 시간에 했던 것처럼 동시에 치수 보조선을 작성해서 만드신 다음에 토글을 활성화하셔서 중심에다가 만들어 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얼라인 AL 선택하시고 가운데 참조평면에 해당 텍스트의 중심선 선택하시고 구속을 주시면 이 판넬 높이가 바뀌었을 때 소화전이라는 글씨도 같이 따라오게 될 겁니다. 네. 이 문 높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래 속성 정보를 추가로 만들어서 해도 되지만 네. 이 친구들이 크게 사이즈가 바뀌지 않을 걸 저희는 알고 있으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평면도에서 봤을 때 이제 일반 건축 도어나 그런 거 보셨을 때 문이 열리는 이런 반경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쵸. 해당 그 도어 열리는 반경을 지금 3D로 작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론트 뷰에서 추가로 작업을 진행할 거고요. 네. 작성은 크리에이트 탭의 리볼브 기능으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축 먼저 작업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손잡이가 왼쪽에 있기 때문에 열리는 방향은 요 오른쪽을 축으로 해서 문이 열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축을 오른쪽 선 아무데나 그냥 평행하게만 어디서나 그려주셔도 되는데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약간 엇나가 있게 이렇게 작성을 해두겠습니다. 이렇게 해두시고 이 축을 따라서 회전할 친구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성을 해두시고 완료 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 알람물 부분을 만들었을 때처럼 축을 따라서 360도 회전하는 이런 객체로 작성이 되게 돼요. 그런데 이제 레빗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오른쪽부터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 방향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사실 360도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인식하는 시계 방향으로 작성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를 좀 자유롭게 사람이 봤을 때 아 이게 이쪽 방향으로 조절하면 되겠구나 싶게 하려면 일단 줄여주시면 됩니다. 일단 줄여주시면은 이렇게 손잡이가 나오게 돼서 이 핸들을 따라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조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적당히 줄여주겠습니다. 이러면 3D에서 봤을 때도 문이 열린 듯한 그런 형상이 나오게 되죠.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친구도 처음 시간대랑 마찬가지로 아, 저희가 원하는 면에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질 않아요. 네. 참조 평면이 지금 저희가 1편에서 마지막으로 작업했던 게 센터이다 보니까 지금 센터가 참조 평면으로 잡혀 있네요. 네. 그래서 이 친구의 참조 평면을 이제 프론트 면으로 바꿔주시면 미리 보기가 프론트로 활성화되죠. 확인해 주시면은 친구가 앞면에 잘 맞게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평면으로 오셔서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친구를 어떤 사람은 30도로 표현하고 싶고 그쵸. 어떤 사람은 90도 아니다 최대로 열리는 각도까지 표현하고 싶다 해서 110도, 120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좀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하도록 작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의 시작 부분도 잠시 줄여주겠습니다. 겹쳐 있어서 헷갈릴 수도 있어가지고 네. 차라리 떨어뜨려 놓은 다음에 얼라인을 해서 구속을 시키는 게 조금 더 작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평면도에서 얼라인 하셔서 이 프론트 면에다가 한쪽을 선택해 주시고 구속을 걸어 주시고요. 이렇게 한쪽 면을 얼라인 한 상태에서 여기 있는 임시 치수를 바로 활성화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 친구 자체적으로 각도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 프론트 면에서 이 오른쪽 끝면까지의 각도를 따로 작성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치수해서 각도 선택해 주신 다음에 네. 프론트 면에서 열리는 문 바깥쪽까지 해서 치수선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네. 이렇게 치수선을 만드시고 저희가 뭐 패밀리 타입에서 추가적으로 또 만들고 치수를 주기에는 불편해서 해당 치수선에서 바로 파라미터 작성 버튼을 선택하시고 도어 오프닝이라고 이름을 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어떤 사람은 30도 각도로 열리는 게 좋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90도가 좋은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인스턴스 매개 변수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태까지는 타입 형태로 매개 변수를 만들어서 썼었는데 인스턴스 매개 변수를 사용하는 거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파일에서 사용하실 때 뭐 패밀리를 선택하셨을 때 왼쪽 특성 창에서 수치를 바꾸거나 하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작성되어 있는 매개 변수들이 전부 인스턴스 매개 변수로 작성된 친구들이고요. 그리고 어떤 A 타입에서 문이 30도로 열린 거, 90도로 열린 거, 120도로 열린 거를 따로따로 표현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도 인스턴스 매개 변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인스턴스 매개 변수로 이제 작성을 해서 저희가 매개 변수 값을 변경을 하게 되면은 같은 타입이어도 각각의 객체가 다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 인 거네요. 예,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두고요. 이 친구는 소수춤이 있는 게 좀 그래서 이 친구는 각도를 90도 정도로 해두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3D 뷰로 봤을 때 근데 너무 회색 덩어리라서 네. 그리고 이 친구는 사실상 현실에 이만큼 큰 부피를 가진 무언가는 없어요. 네. 이 친구는 이 앞에 지나가는 무언가나 아니면 이 열리는 게 방해되지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상 더미의 이 친구이기 때문에 네. 투명하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리볼브된 객체를 선택해 주시고 왼쪽에 머테리얼에서 바이 카테고리라고 써 있는데 이 친구의 오른쪽에 숨어있는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눌러보시면은 여기 점점점 네, 버튼이 점점점. 나오게 됩니다. 이 친구를 클릭해 보시면은 이런 머테리얼 탐색기가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뭐 여기서 원하는 더미의 색상이나 이런 걸 지정할 수는 있지만 네. 일단은 단순하게 체험을 해본다는 입장에서 요 유리 재질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친구를 복사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클릭하셔서 이제 복사해 주시고요. 이 친구 이름은 더미로 주겠습니다. 더미로 주시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친구는 파란색에 투명도 75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하고 보시면 봤을 때 아, 이 친구는 현실엔 없는 무언가겠구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이 함 움직이는 것까지는 확인했는데 네. 이 친구가 움직이는 건 확인을 못 해봤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바텀 부분을 0으로 내려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그러면은 바텀의 사이즈를 조절을 하게 되면은 이 전체적인 소화전도 조절이 되고 옆에 커넥터도 같이 따라오고 그리고 이제 도어 오프닝까지도 같이 예. 다 따라오는 형태가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네. 이렇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현장에서는 그냥 이 더미 자체가 아예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희는 뭐 충분하게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더미는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에도 그냥 아예 작성을 하지 않으시는 방법도 있지만 뭐 누군가에게는 보여줘야 될 상황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시성 조절 방법 중 하나를 시연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가시성 그래픽 창을 하나 열게 됐습니다. 단축키는 VV 혹은 VG를 입력하시면 이런 가시성 그래픽 창이 뜨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일반 프로젝트에서도 이 가시성 그래픽 창을 열게 되시면은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해서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하나하나를 각각 카테고리라고 부르고 이 아래에 있는 친구들을 저희가 서브 카테고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친구들을 저희가 임의로도 작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서브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브젝트 스타일 선택해 주시고 모디파이 서브 카테고리즈 해서 뉴를 선택해 주시고 더미로 주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하시면 더미라는 서브 카테고리가 작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가주시고 더미 부분을 선택하신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은 아이덴티티 데이터에 서브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논으로 되어 있는 걸 아까 작성한 더미로 지정을 해주시면 이 친구는 이제 나중에 가시성 그래픽에서 더미라는 서브 카테고리를 껐을 때 메카니컬 이퀴먼트 자체는 다 표시되지만 그 중에서 더미라고 되어 있는 애들만 이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런 용도로 가시성을 조절하는 방법도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레그 타입, 그 다음에 스탠드 타입, 네. 그리고 둘 다 없는 이제 월 타입,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을 이 패밀리 하나로 사용을 할 건데요. 네, 그렇죠. 그렇기 위해서는 저희가 계속 타입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패밀리 타입 들어가셔서 지금 보면 해당 타입 이름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일단 이 친구들도 겹쳐 있으면 면이 일그러지는 것처럼 보이고 네, 그렇죠. 보기 좋진 않기 때문에 이제 이 친구들도 아까 서브 카테고리 껐다 켰다 하는 것처럼 여기서 따로 조절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속성 정보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그 타입인데 여기 데이터 타입을 yes, no 아까 서브 카테고리나 아니면 왼쪽에 있는 하드웨어에 있는 것처럼 네. 체크하면서 쓰는 친구가 yes, no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그룹 같은 경우는 뭐 other로 주셔도 되지만 지금은 가시성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네. 이제 비지빌리티 그룹으로 별도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그 타입을 하나 줄 거고요. 그리고 스탠드 타입으로 동일하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두고요. 네. 그리고 타입을 신규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new 타입 입력해 주시고 월 타입이랑 이제 신규 작성 하셔서 스탠드 타입 레그 타입
해서 세 가지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입 파라미터들로 만든 거기 때문에 네. 각 타입마다 저 숫자들은 개별로 작동을 합니다. 그럼 지금 이제 타입별로 각각의 그 수치와 그리고 비저빌리티가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또 세팅을 해주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가나다 순으로 정렬이 됐기 때문에 레그 타입이 가장 먼저 왔기 때문에 네. 여기서 레그 타입이니까 레그 타입은 보여야겠죠. 그쵸. 그래서 스탠드 타입을 꺼주시고요. 그리고 스탠드 타입으로 가시면 이 친구는 레그가 안 보이면 돼요. 네, 그렇죠. 그리고 월 타입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안 보여도 되고 이 친구는 바텀이 0이어야 돼요. 그쵸. 그래서 타입을 바꿔보시면 아까 0으로 했어도 이제 각 타입에 따라서 다른 정보가 반영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속성 정보를 먼저 만들어 두시고 확인하신 다음에 아까 처음 만들어둔 블렌드, 레그 두 개를 선택하신 다음 왼쪽에 비지블이라는 항목이 존재합니다. 네. 여기서 오른쪽에 매개 변수 연관 버튼 누르시고 이 친구는 레그 타입에서 보일 거기 때문에 그쵸. 레그 타입 선택해 주시고 OK. 그리고 처음에 돌출로 만들었던 이 친구는 스탠드 타입에서 보일 거기 때문에 스탠드 타입. 그래서 확인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크게 차이가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네. 패밀리 편집기 상태에서는 이 가시성에 대한 게 눈에 직관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게 적용이 된 건지 헷갈리는 부분이 그쵸.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그 가시성 미리 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ON 해주시면은 저희가 지금 레그 타입이기 때문에 이제 스탠드 부분 없어지고 다리만 표현되게 되고, 그쵸. 그리고 스탠드 타입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아까 겹쳐서 일그러지던 면 없이 깔끔하게 네. 스탠드만 표현이 되고, 월 타입으로 바꿨을 경우에는 높이도 바뀌고 이제 겹치는 거 없이 깨끗하게 표현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니까 지금 하나만 만들었는데도 소화전이 굉장히 다채롭게 보이네요. 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이거를 다시 꺼주시고요. 켜놓고 작업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본인이 어떤 것들이 여기에 있다라고 확실하게 아마 알고 계신다면 상관은 없는데, 되도록이면은 마지막으로 방금처럼 확인할 때만 사용해 주시고 네. 작업 중일 때는 끄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한 거와 비슷하게 평면도 가셔서 저희가 레빗 같은 경우가 상세도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되게 디테일이 낮게 표현하는 그런 친구가 있을 거고, 중간 정도로 표현하는 친구가 있을 거고, 실사처럼 되게 디테일을 높게 표현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도 이 친구가 표현되는 방식을 따로따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평면상에서는 이 친구의 심볼만 표현되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평면상에서도 상세도가 중간이나 높은 정도 가면은 이 정도는 보여야 된다 라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이게 보이도록 이제 설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3D 뷰로 넘어오셔서 전체적으로 다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 친구들은 어차피 상세도가 낮, 중간이나 높음일 때만 표현되면 되기 때문에 네. 일단 다 선택하시고, 오른쪽 아래 필터나 아니면은 위쪽에 떠있는 모디파이 필터 선택하시고, 커넥터랑 더미, 그러니까 형상이 존재하지 않는 친구들을 네. 빼고 선택을 해주시고요. 선택을 해주시면 왼쪽에 이제 가시성 그래픽 덮어쓰기가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에디트 눌러보시면은 지금 선택한 애들이 3D 뷰에서도 보이고, 평면에서도 보이고, 정면 배면에서도 보이고, 좌측 우측에서도 보인다가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난 측면에서는 이 애가 전혀 안 보여도 돼 라고 하면 끄셔도 되지만, 이 세 가지는 굳이 건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있고 대부분은 요 밑에 있는 디테일 레벨에 따라서 가시성이 조절되도록 작업하는 편입니다. 이 친구는 상세도가 낮을 때는 이렇게까지는 표현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상세도가 낮은 부분을 체크 해제해 주시고요. 오케이. 상세도가 높을 때에만 이 3D 모델들이 보일 수 있도록 네. 해주는 거네요. 네네. 네. 그래서 다시 가시성 미리 보기 켜주시고 상세도를 내려보시면 이 친구 보이지 않게 됩니다. 네. 이 친구도 따로 그럼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낮음에서 안 보이도록. 그럼 이제 커넥터만 보일 수 있는 거네요. 네네. 네. 커넥터는 나중에 여기 배관들이 연결되거나 하기 그쵸. 때문에 이거는 따로 가시성을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사람들한테 여기에 붙을 거야 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네. 현실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친구가 되겠죠. 그래서 상세도가 중간일 때부터 이 친구가 표현이 되죠. 네. 근데 이렇게 평면도에서 봤을 때 너무 안 보여서 여기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 라는 상태가 그쵸. 되거든요. 그래서 상세도가 낮을 때는 여기에 소화전 심볼이 표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노테이트 탭에 들어가서 심볼링 라인을 작성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모델선과 그 심볼선을 설명해 주시면서 심볼선은 이제 그 평면에서만 보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었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심볼은 뭐 각자 뭐 지정된 게 있을 수도 있고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도 있을 수 있어서 그냥 본인이 원하시는 스타일대로 만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기본적인 소화전 심볼 같은 경우는 여기에 사선이 쳐 있고 여기에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는 그쵸. 그런 친구를 쓰게 될 텐데 어노테이트 탭에서 심볼릭 라인은 말 그대로 선밖에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필드 리전이라는 친구도 추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단순하게 말해서 CAD에서 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닫혀진 이 안에는 뭔가를 채우겠다라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확인해 주시면 뭔가 이쁘진 않은 모양이라서 지금은 말 그대로 해치가 들어간 것 같처럼 네네. 보이네요. 그래서 이 해치의 패턴도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서 해치 선택하시고 왼쪽에서 에디트 타입 선택해 주시면은 여기 패턴이 어떤 패턴을 쓸 건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점점점 누르시고 솔리드 필 선택해 주시면 이런 되게 식으로 익숙한 그림으로 네. 바뀌었네요. 이렇게 되고 상세도가 높아지면 이 친구는 사실 보이지 않아야 되죠. 그쵸.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제 선택해 주시고 똑같이 가시성 그래픽 덮어쓰기 부분에서 낮음과 높음일 때는 안 보여도 돼 네. 라고 체크를 해놓고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모델선과 필드 리전으로 만들어 놓은 저희 모형은 낮음 상태에서만 볼 수가 있고 중간과 높음에서는 보이지 않도록 세팅을 더 추가로 해준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이 친구들이 뭐 3D에서도 낮음일 때 이렇게 보여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델 라인으로 작성하셔도 되고요. 네. 그냥 2D에서만 보이면 돼 라고 하면 저처럼 심볼릭 라인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절해 보시면은 깔끔하게 작업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화전 관련 작성은 완료됐고요. 이 친구가 실제로 프로젝트 파일에서도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네. 이렇게 샘플 파일을 하나 열었고요. 이렇게 레빗 한 파일 안에서 지금 저희가 패밀리 파일도 있고 프로젝트 파일도 있는 경우에는 모디파이 탭에 있는 패밀리 에디터를 통해서 바로 이제 같이 열려있는 파일 중에 원하는 걸로 선택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왼쪽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패밀리 편집기 그대로 두고 불러오기만 하겠다 하는 거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불러오고 이 친구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거죠. 닫을 거야 네. 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일단 불러오기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작성을 해주시고요. 보시면 지금 저희 상세도가 낮음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만들었던 심볼릭 라인으로만 표현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친구를
옆으로 몇 개 더 복사해 보겠습니다. 아래로도 복사를 해보고요. 그래서 이 친구의 상세도를 높여보면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3D에서 높낮이가 바뀌는 것도 작성을 했었기 때문에 그랬었죠. 이 친구를 3D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전부 월 타입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전부 바닥에 붙어 있고요. 이 친구들은 레그 타입으로 바꿔주시고 이 친구들은 스탠드 타입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패밀리 하나로 이제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인스턴스 파라미터를 사용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와 이 친구는 사실상 완전히 동일한 패밀리인데 이 친구는 이제 110도 정도 열려야 돼 라고 하면은 이 친구의 손상이 가지 않으면서도 개별적으로 사이즈가 조절이 되게 되죠. 그렇죠. 도어가 이제 얼마나 오픈이 되는지 더미에만 이제 적용되는 파라미터인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파일에서도 가시성 그래픽 들어오셔서 메카니컬 이퀴먼트 왼쪽에 십자가 버튼 눌러보시면 저희가 만든 더미라는 네. 친구가 있죠. 이 친구를 끄게 되면 이제 저거는 깔끔하게 없어지고 네. 실제 있는 것처럼만 표현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소화전 패밀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은 저희가 소화전을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걸 써봤지만 소화전 아닌 다른 객체를 만들어서 하나씩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서 기능들을 한번 익혀보셨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이 앞서서 했었던 매개 변수들을 고급 기술로서 수식을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은 3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2화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소화전 모델링을 통해서 모델을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그리고 이 패밀리 모델에서 커넥터와 그리고 가시성들을 조정하는 것들을 배웠는데요. 3편과 4편은 매개 변수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다음 편에서 매개 변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